52페이지입니다. 구전이고요. 지수함수를 제대로 익혔다면 로그함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유리함수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무리함수 배웠던 그 감성 그대로라 보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에 로그함수가 조금은 더 쉽거든요. 똑같긴 한데, 왜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이거 로그함수도 결국은 치환한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지수함수를 치환할 때는 항상 예를 들어 2의 x승이라든가 3분의 1의 x승 같은 걸 치환했을 때 걔는 0보다 뭐하다는 거? 크다라고 하는 걸 제한을 걸고 출발해야 되지만, 로그함수를 치환할 때는 로그함수는 결국 걸어야 할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긴 해요. 그리고 지수함수를 제대로 익히셨다면 여기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역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나, 잘 인지하고 있나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게 맞겠죠. 저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일단 그림으로 봤을 땐 a가 지금 1보다 커가지고 지금 증가함수로 일반적으로 그린 거죠. 이 증가하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맞다 아니다?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1대1 함수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1대1 함수가 되니까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역함수를 그래프적으로 그린다면은 아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 여기는 약간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요 노란색 함수를 내가 gx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요 노란색 저 fx의 역함수는 실제로 어떤 식일까를 한번 표현해보자. 자, y는 a의 x승이고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건 주인공이 x야 y야? 이 식의 표현은 주인공이 y인 거죠. 이거를 주인공이 누구인 걸로? x인 걸로 바꿔주는 루틴을 진행을 해야 돼. 양변에 밑이 몇 자리인 로그를? a짜리인 로그를 취해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로그 a의 뭐가 되고요? y가 되고, 오른쪽은 로그 a의 a의 x승이니까 그냥 뭐만 남아? x만 남겠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지금 주인공이 x인 걸로 바꿨으니까 x 대신에 y 대신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식이 다음과 같네요. 이렇게 말이죠. y는 로그 a의 x로. 그래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니 자연스럽게 무슨 함수가 등장했다?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고,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끝났습니다. 설명 더 하고 싶지도 않네요. 역함수 관계 뭐 어쩌라고, 거기서부터 그냥 이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대로 끝내기엔 약간 좀 심심하니까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프의 생김새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살짝 그래프의 생김새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 이 파란색이랑 이 노란색은 분명히 누구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 거울 직선인 y는 x에 대해서 분명한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을 거고, 지수 함수가 어마무시한 느낌으로 증가한다면 로그 함수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고 봐. 증가하는 폭이 얘보다 훨씬 완만하긴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느껴도 좋아요. 그리고 이 증가하는 수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울 때 있어서도 훨씬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가 1등이라 보시면 돼.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증가 속도가 1등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로그 함수는요.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그냥 생각해봐요. 로그 함수랑 2차 함수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 같아요? 2차 함수. 이거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항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거든요, 로그 함수보다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더라도 이 2차 함수는 이런 느낌으로 증가하고, 얘는 결국은 이렇게 완만한 느낌으로 위로 불룩인 채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증가하는 속도는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는 이 로그 함수가 약간 좀 하위권에 속한다 라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한 말은 그냥 참고 삼아서 알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수 함수를 그릴 수 있다면 로그 함수 그리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지수 함수의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듯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과 1 사이일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1보다 큰 상황이에요. 자, 지수 함수는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저 파란색 함수 봐봐요. 그렇죠. x값 뭘 때려박아도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 그 자체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실수집합의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치역은요? 0보다 크거나. 그렇죠. 일단 실수긴 한데 뭐보다 커야 돼? 0보단 순수하게 커야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뭐였음? x축이고 얘는 y는 0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자, 지수함수 정점 몇 콤마 1? 0,1. 지금 파란색 함수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싹 다 뒤집어 깐 게 로그 함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십니까? 원래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뭐로 바뀌고? 치로 바뀌고, 원래 함수의 치역은 그죠, 역함수의 정역으로 바뀌니까. 자, 그럼 이 친구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치, 0보다 큰 모든 실수로 바뀔 거야. 치역은 반대로 y바, y는 실수 쌉 가능, 이렇게 될 거라고. 실제로 노란색 함수만 보더라도 이 노란색 함수의 x값은 여기 기준 오른쪽만 지금 다루고 있고, y값은 아래 무한대로 가도 위에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늦춰지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언젠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데 멈추진 않아요. 영원히 올라가긴 해. 다만 그 속도가 줄하게 느릴 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이게 점점 막 점근선 있는 채로 그런 느낌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긴 갈 거라고. 죽을 때까지 가긴 가. 자, 그럼 이거 점근선 어떻게 되겠냐? 원래 점근선이 y는 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y는 x에 대칭하면 뭐가 돼요? 똑바르게 쓸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 뭐가 된다? x는 0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정점 뭐로 바뀐다? 1, 그렇지. 0,1 뒤집어 까면 될 거니까 1,0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지수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파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릿? 자, 계속 합시다. 자, 이번에 0과 1 사이의 지수함수가 요래 그려보겠다. 지금 이 상황이야. 자, 그러면 정의역 마찬가지로 뭐죠? 실수 전체. 치역은? 뭐보다 큰? 0보다 큰 실수 전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점근선 여전히 y는 0일 거고 정점 0,1. 얘랑 얘랑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래프가 얘는 어떻게 될 거고 증가하는 거, 얘는 뭐 하는 거? 감소하는 걸로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거 역함수를 때린 게 이거일 거예요. 자, 이 초록색 함수 이거 역함수 때리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초록색이랑 지금 요 빨간색이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느껴지심? 실제로 나 여기 교점 잘 그렸죠? 나쁘지 않게? 이게 지금 실제로 gx가 될 거고. 요 그래프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는 뭐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이거가 무슨 색이지 이게? 얘가 노란색인가?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자, 해서 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고? 실수이긴 한데 양의 실수만. 그리고 치역은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전체. 점근선 어떻게 된다? x는 0 되고 정점 여전히 1,0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과 그래프의 생김새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야. 원형이 있잖아. 이거 심심하니까 뭐 하겠어? 이동시키거나 대칭 때리거나. 근데 거기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게. 알고 있던 방법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천천히 그려주시면 될 거니까.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두 개 한번 역함수 구해 본 다음에 그래프도 한번 적당하게 한번 그려보자고. 자,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하고 싶어요. 일단 어떻게 하는가 맞을까? 원론적으로는 그거를 뒤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일단 이동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y-1은 3의 x 더하기 2승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밑이 몇 자리? 3자리인 로그를 3자리인 로그를 취해주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이항시키면 x가 주인공이 된 식이 바뀌어지니까 결국 나오는 식은 뭐가 된다?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 먹게 되겠죠. 역함수. 오케이. 얘는요? 넘기죠.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y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번에 로그 정의 이용해서 2의 무슨 승이? 2의 y 더하기 3승이 이 진수랑 똑같다. 그걸 이용할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2의 y 더하기 3승으로. 자, 그런 다음에 얘 이항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나눠줄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나눠주면은 쓱, 슉, 샥 이렇게
해서 이제 x 대신에 y 대신 x 집어넣으니까 결국 나오는 식이 뭐다? y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3승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로, 로그함수를 지수함수로 바꿔주는 요 루틴, 실제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 연습해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단박에 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지금 알려줄 거 그냥 차라리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려봐. 근데 이거 봐봐. 얘가 0 된 x가 몇이야? 그리고 여기 뒤에 몇 있어요? 1 있죠. 난 이 두 숫자를 키워드로 잡을게. 그리고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y는 x에 대해 대칭하는 거 운명이잖아. 뒤집어 보라고. 뭐가 되겠냐? 1, 마이너스 2 되죠. 그리고 이거랑 잘 봐봐요. 뭔가 연관이 있죠. 실제로 진수가 0이 되는 그 x값이랑 여기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이 그대로 붙는 거를 확인해 보신다면은 여기 밑이 3자리인 거 그대로 유지되면서 역함수 구하는 거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얘는 키워드가 뭐예요? 얘가 0이 된 x값은? 그렇지. 1이랑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 뒤집어 깔 거니까 뭐가 되겠어? 마 3, 1이 될 거고 그게 여기랑 여기 자리에 있을 거라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역함수 구하는 거 조금 더 빠르겠죠. 다만 얘는 조심해야 될 거. 여기 x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지수함수의 앞에도 뭐가 붙어야 한다? 마이너스가 붙기는 해야 돼. 이런 거 연습 몇 번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연습 일단 53페이지랑 54페이지 정도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얘기를 하긴 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거기 그래프 그려주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면지를 내가 드릴 테니까 이면지에다가 아니면은 본인이 따로 갖고 있는 노트에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면지 필요 없는 사람 다 넉넉하게 그냥 3장씩 드릴게요. 53, 54페이지에 있는 예제랑 유제까지 싹 다 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정말 정밀하게 잘 그리면은 문제 푸는 게 쉬운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 지수함수, 요구함수까지 같이 하다 보면은 사실 여기 있는 예제 문제 정도는 다 그냥 그저 그렇고 다 충분히 다 하는데 어려운 파트면 아마 저 대소 비교를 그래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밑이나 그런 숫자들이 저런 숫자처럼 2나 2분의 1처럼 명확하지 않고 약간 A 같은 느낌으로 미지로 잡혀 있는 경우가 되게 헷갈리고 어렵거든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내가 가능하면 모든 상황을 다 그려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만 따지더라도 정말 몇십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그릴 순 없고, 다만 내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살짝 조금 재활용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인 원형과 그 역함수, 원형과 역함수, 그렇게 총 4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꽤 잘 그려서 저 각각의 함수들끼리 교점을 얘기를 해봤을 때,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해봤을 때 그 대소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림은 최대한 정성스럽게 어딘가에 좀 그려놨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따로 쓰는 노트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59페이지 정도? 좀 비어있는 노트 할 수 있는 좀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 59페이지 그 오른쪽 중간에 살짝 좀 공간이 있죠? 색깔펜 여러 개인 친구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저 알파 값이나 베타 값, 그리고 저 감마 값을 실제로 구하는 건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대소 비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그림을 외우라거나 아니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대소관계까지는 좀 넘어가 볼게요. 55페이지. 여기 있는 예제 2문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지수값끼리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지수함수 아이디어를 꼭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대소 비교는 할 수가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로그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친구 중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로그함수를 이용하면 조금 더 괜찮나 보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거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요 밑에 있는 이 밑에 숫자가 1보다 크면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다 보니까 증가함수다 보니까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되죠.
이런 증가함수다 보니까 이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뭐 할수록 클수록 전체 값도 커지겠다라는 생각.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 숫자면은 감소함수다 보니까 밑이 진수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데 뭐 그거는 그냥 그거고 얘는 그냥 로그 아이디어 이용해서 비교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일단 요 2분의 1이 좀 거슬리죠? 밑을 몇 자리로 만들까? 로그 2에 로그 2에 일단 2에 2분의 1승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전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봐. 근데요, 자 여기서 살짝 좀 스킬을 좀 쓰자면 밑이 2, 4, 2예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밑이 몇 자리인 걸로? 2자리인 걸로 만드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오히려 그 반대야. 밑을 4로 만드는 게 더 편하다고 봐. 그도 그럴게. 이거 아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제곱하면 여기도 제곱이 돼요. 로그의 관계는 비율이다 보니까 제곱한 만큼 분모 문제가 스케일이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4에 뭐가 돼? 그냥 2가 돼요. 2의 1승이 되니까. 그러면 9, 6이니까 이렇게 커지겠죠. 라고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나아. 굳이 루트로 가지 말자는 거야. 이런 거 써먹으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10분의 1은 10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1승이죠. 이거 잠깐만. 2분의 1에 3분의 1. 밑이 2분의 1이고 진수가 3분의 1이에요. 이거 결국 근데 뭐랑 똑같아? 그렇지. 이게 로그 2의 3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 2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로 튀어나오면 어차피 컷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역수 때린다면 진수도 뭐 때리면? 역수를 때리면 똑같아져. 그러면요. 이건 시그널이 다 상용로그로 만들라는 지금 시그널이잖아. 10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로그 10에 2분의 1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다고 보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다고. 이제 10인 건 어차피 당연하니까. 그럼 여긴 뭐겠어요? 로그 루트 3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는 10의 8분의 1일 거야. 10 제거하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요 2분의 1을 진수로 올리고 여기도 진수로 올릴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분의 1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치? 얘는 로그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세제곱근 8분의 1은 실제로 뭐 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루트에 있으니까 조금 열받는다면 여기 다시 10을 부활시켜서 다 뭐 할까요? 제곱 때려버릴까? 진수랑 밑을. 그럼 로그 100에 2분의 1 얘는 로그 100에 3분의 1 얘는 로그 100에 4분의 1이야. 어차피 100은 1보다 확실하게 큰 숫자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만 비교하면 될 거라고. 누가 제일 크겠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일 거라고. 뭐 근데 그냥 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한 것 뿐이지 꼭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로그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 로그는 별거 없어요. 이 정도 계산. 루트만 났을 때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굳이 로그 함수로 풀진 않았지만 아마 RPM 풀다 보면은 그 유형 14? 이건 내가 좀 미리 코멘트를 할게요. 185에서부터 187번까지 문제가 이제 대소비교 루틴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RPM 아까 받으신 분들은 그 7페이지거든요. 7페이지에 185, 186, 187 요 세 문제 일단 좀 표시 좀 해두시고 딴 건 몰라도 이 세 문제 정도는 꼭 제대로 풀어 보셔야 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못 풀 수도 있지만 시도는 꼭 해보셔야 된다. 이 정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 알고전에 55페이지에 있는 유제 문제 한번 해보시고 된 친구는 여기 있는 세 문제를 지금 바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최대 최소는 예제 3개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가. 굿. 187번은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시험 보고 있고 시간이 너무 없다 싶으면 그냥 적당하게 숫자 때려박는 게 국룰이긴 해요. 네. 답만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B랑 A가 둘 다 0과 1 사이고 막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막 이딴 것도 물어봤을 땐 팁은 B를 뭐로 두고 4분의 1로 두고 A를 2분의 1 같은 이런 식의 서로 관계 있는 수준의
적합한 숫자를 때려 박아서 계산하는 거가 가장 편하긴 한데 실제로 그 문제의 의도라고 하는 거라면 이렇게 로그 함수들을 그린 다음에 각각의 대입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로그 A의 B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꽤나 높은 수준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제가 1등이고요. 로그 B의 A는 분명히 0과 1 사이 숫자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B분의 A라는 숫자가 되게 애매한데 마지막 그 C라고 잡혀 있는 거 이 친구 B분의 A. 일단 여기서 B랑 A는 둘 다 0과 1 사이의 양수가 될 거고 B가 A보다 뭐 하다 그랬으니까? 작다라 그랬으니까 B분의 A는 결국 뭐냐면 작은 거분의 큰 거일 거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기본적으로 커질 거라고. B분의 A는 1보다 큰 숫자라서 어딘진 몰라도 1보다 큰 어딘가에 B분의 A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B분의 A를 적당하게 찍은 다음에 그 B분의 A라고 하는 X값을 어디다가 이 파란색 함수인 로그 A의 X의 X자리에다가 때려 박은 게 이 값으로 표현이 될 거라서 대응시키면은 쟤는 분명히 유일하게 뭐가 된다? 음수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려운 문제면은 A, B, C, D, E까지 해서 총 막 5개, 6개까지 한 다음에 서로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하셔야 돼. 솔직히 딴 데는 별거 없어.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거 그건 다 별거 없는데 내 생각에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난 여기를 뽑고 싶어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거. 이거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187번 밑에다가 요 그림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일부러 간격도 꽤 잘 맞춘 거거든요. 잘 그리셔야 된다고. 그냥 너네 꼴린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은 이게 고증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 하신 분은 주연 103-1번에서부터 한번 쭉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 얘기는 이따가 쉬었다가 3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얘기 딱 3개 있거든요. 이거 그냥 한 큐에 그냥 싹 설명 끝내고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 그냥 끝까지 드릴 예정이에요. 뭐 오늘 구성문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것만 로그 함수까지만 끝내고 더 설명은 안 할 건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파트를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쉽게 들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게 왜 쉽지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겠지만 아마도 높은 확률로 기본적인 함수가 약한가 강한가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저 뒤에 스텝 2부터 먼저 볼게요. 61페이지 좀 잠깐 볼래? 자, 왼쪽에 있는 60페이지는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그냥 기본 따리 문제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그나마 조금 응용된 건데 코멘트 좀 할게요. 7번은 그냥 절대값 붙인 함수 그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8번은요.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즉 진수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진수가 지금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뀔 겁니다. 수학 상범위라고 생각이 돼요. 9번은 이제 아마 그 주연에서 문제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을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라고 바꾼 다음에 그거 쭉 나열하면 미치 같은 로그끼리 합이 진수끼리 곱으로 이게 분자 분모가 쓱쓱싹싹 사라지는 그런 루틴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패턴이고 왜 굳이 그 문제가 F1부터 F510까지를 더하라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걸 못하러 나열할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규칙을 판단하시면 바로 답이 보일 거란 말이야.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파트에서 봤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잘 인지하고 있나 잘 학습을 했나 그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 11번 중요하죠. 로그함수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좌표는 지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푸는 게 아니라 그 함수랑 그렇죠. y는 x와 같다라 둔 다음에 푸시는 게 맞아요. 이거 하나 기억해둬라. 이 뒤까지 가면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해가지고 이렇게 총 4가지 패턴으로 쭉 나오게 될 텐데 한쪽은 지방 지수 방정식이고요. 한쪽은 막 지랄 맞은 막 이렇게 나왔어. 이거 만족하는 x값 너네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로그 부등식까지 다 끝내고 나면 아니다. 차라리 그냥 고3 수능 그 다음 날이라고 하죠.
너네들이 수학을 다 끝낸 상태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봐.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이거 풀려면 미분 방정식 필요하거든요. 대학교 수학과에서도 대학교 3학년 과정에서나 가는 거예요. 이제 미적분 배운 친구 알겠지만 여러 함수들부터 이제 다항함수를 넘어선 함수라고 해가지고 초월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 초월 함수들에 대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해결하는 건 고등학교 수준이 아닙니다. 졸라게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수준도 아니고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너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야 하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일단 나오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면 방정식으로 가는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함수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x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가 그런 것들만 물어볼 거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 두 그래프를 뭐 해야 하는? 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이걸 푸는 건 의도가 아니야. 낼 수도 없고 내지조차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단순한 방정식이 뭐 이런 것도 푸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한쪽은 지수고 한쪽은 다항이거든요. 이것도 푸는 거요?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네, 지수 방정식, 뭐 로그 방정식 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쉬운 것들만 쭉쭉 하고 넘어갈 거고 네, 그런 거 연습하는 거 여기서도 네, 함수랑 연관지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란 말이죠. 뭐 12번도 RPM에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할 거고 13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또 최소값이나 최대값 물어보면은 떠올라야 할 무기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심심하면 산술기하 물어볼 거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14번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꽤 힘준 문제들이라는 생각하거든. 14번에 있는 문제는 일단 조금 별표를 좀 쳐보시고 내 생각엔 꽤 괜찮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깨알 같은 것들만. 이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냥 시험에 그냥 내고 싶을 정도로 꽤나 괜찮은 힘준 문제들이니까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56, 7, 8페이지를 한꺼번에 볼게요. 그냥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칠판만 보세요. 지수 함수에서 했던 그 느낌 그대로긴 한데 자, 첫 번째 fx가 로그 3의 x 더하기 2고요. 3분의 1과 27 사이를 x범위로 설정을 했대요. 저 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물어봤는데 생각해봐. 지수 함수도 뭐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살 때는 감소함수였죠.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였고 밑이 0과 1 살 때는 감소였어요. 공통점은 뭐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를 세 글자로 1대1 함수.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좋은 점이 뭐예요? 뭐 역함수도 존재할 뿐더러 x값 범위가 나왔다면 작은 값이랑 왼쪽 경계랑 오른쪽 경계 있잖아. 이 경계에 있는 값들만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일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굳이 그래프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당연한 얘기지. 자, 그래서 바로 가보자고. 일단 근데 판단하자. 자, 밑이 3짜리예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겠죠. 그러면 누굴 집어넣었을 때가? 27을 집어넣었을 때가 분명한 무슨 값이다? 네,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로그 3의 27 얼마? 3 더하기 2라서 맥시멈은 5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은 f 몇을 집어넣은? 3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이 미니멈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로그 3의 3분의 1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서 네, 미니멈은 1이다. 뭐 이 정도로 물어보는 거.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판단하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양쪽 끝에 있는 값 집어넣어서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겠지. 그 정도로 그냥 믿고 넘어가시면 될 거니까. 자, 이번엔 로그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x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맞기는 해. 지금 이거는 루트 x가 x의 몇 승이라서? 2분의 1승이라서 요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는 뭐로 바뀌죠? 마이너스 매너 좀. 네, 마이너스 3 정도로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로그 2의 x 더하기 1 정도로 한 다음에 뭐 하자고? 로그 2의 x를 반복이 되니까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x의 범위가 2 이상 8 이하라면 t의 범위는 누구 이상 누구 이하로 바뀔까요? 1 이상 3이요. 그렇죠. 실제로는 로그 2의 2가 최소값일 거고 로그 2의 8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가 바뀌면서 저 함수가 이제 다시 쓰여질 것 같아. 그냥 귀찮으니까 ft라고 할게요. 불러줘. t제곱 마이너스 옳지. 자, 이 제한 범위 내에서 요 2차 함수의 맥시멈 미니멈 구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이라기보단 고등학교 1학년 범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자, 그냥 우리 좀 쿨하게 좀 할까? 축 누구냐? 축 2분의 3 옳지. 2분의 3은 이 경계에 여기 범위 안에 낀 게 있어요? 없어?
있죠. 그러면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요 이차 함수는 2분의 3에서 무슨 값을? 그렇죠. 미니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2분의 3 때를 박으니까 4분의 9 빼기 2분의 9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맥시멈이요. 2분의 3이라는 축 기준으로 1이 뭐냐 3이 뭐냐? 3이 더 멀죠. 얘는 2분의 1칸인데 얘는 2분의 3칸이니까. 그러면 3에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F3이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9 빼기 9 더하기 1이니까 그렇죠. 1 정도로 맥시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 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X 범위가 안 주어졌어요. 그럼 어떡할까?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로그 2x를 t로 치환해야 하는 문제이면 변하지 않아요. 근데 x 범위가 안 주어졌으면 t의 범위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각해봐. 이게 안 생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지수 함수를 치환을 했을 땐 지수 함수의 함수값은 무조건 뭐보다 큰 게? 0보다 큰 게 자명하니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t가 뭐인 건? 양의 범위인 거는 너무나 확실했었는데 반대로 로그 함수를 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로그 함수는 증가하던 감소하던 y의 범위에 있어서는 아래끝 윗끝이 없이 그냥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t의 범위를 제한 둘 필요가 딱히 없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면서. 그래서 로그 함수가 훨씬 더 쉽다고. 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고. 제한 범위 나와 있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유형은 자, fx가 로그 2분의 1에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라고 나왔대요. 자, 요 함수의 맥시멈 미니멈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둘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면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난 봅니다. 일단은요, 요 안에 있는 이 진수 안에 있는 요 이차함수 있죠. 이 이차함수를 내가 gx라고 한번 둘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인데 이거 좀 빠르게 완전 제곱식 가능합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로 튀어나오죠? 뒤에 몇 붙이면 돼요? 더하기 6 붙이면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 이 gx 함수는 x가 몇일 때? 2일 때 뭐를 갖죠? 그치? 최대 몇을 갖는 거야? 6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일단 전체 틀의 함수는 밑이 2분의 1짜리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죠. fx는 그러면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하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저 진수 값이 뭐 하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gx 값이 이럴 때 최대이기 때문에 fx는 x가 2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그쵸,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해석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괜찮을까? 자,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냥 이 빨간색이 6이 될 거니까 로그 2분의 1에 6이죠. 뭐 굳이 말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6이고 뭐 더 이상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결론 내면 되겠죠. 이 전체 함수의 최대값은 존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최소값만 존재하는 함수일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4번, 5번, 6번 유형에 이렇게 세 가지 루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일부러 숫자 바꿔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6, 7, 8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 전부 다 따로 한번 풀어보셔야 할 때가 됐네요. 책에다 풀지는 마시고 웬만하면 이면지나 노트에다 푸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